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검찰도 할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전 씨가 광주에서 재판정에 서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광주 대우전자 생산 라인에서 1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한 근로자가 외부 기관에 도움을 청하고 나서야 발병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남의 한 농협 여직원이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농협은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암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 이후 안전한 농촌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온 전두환 씨를 검찰이 기소하기로 한 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검찰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18을 왜곡했다가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된 전두환 씨가 광주로 와서 재판을 받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광주지검은 전두환 씨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 검찰도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문서 자료 등을 통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낸 겁니다. 특히 검찰이 결정적 근거로 본 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에 보낸 비밀 전문인데 이 문서에는 5.18 당시 광주 내부에서 상황을 지켜본 선교사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5월 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That document appears to confirm that at some level the U.S. government and U.S. military was aware that the South Korean martial law forces were shooting at civilians from helicopters.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는 당시 신군부의 최고 실세였던 전두환 씨가 헬기 사격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일부러 왜곡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의성이 입증돼야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전 씨가 어디에서 재판을 받을 건지도 관심사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직권으로 관할지를 옮기지 않는 이상 재판은 광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무작위 전삼대당으로 형사 8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재판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두환 씨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보낼 수 있고 구인장을 보내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금영장을 보내 강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다시 23년 만에 재판정에 서게 되자 5.18 학살 책임자를 이젠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대우전자 근로자들이 집단 피부병에 걸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으면 안 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들이 노출된 건데요. 회사 측은 관계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쉬쉬하며 넘어갔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묻는 기획보도, 그 마지막 순서를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우전자 냉장고 조립 라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손을 찍은 사진입니다. 손이 빨갛게 변하고 탱탱 부어오르는 알레르기 반응인데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가려운 피부병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한 근로자 14명이 동일한 피부 질환에 걸렸습니다. 접착제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근로자들의 피부에 직접 닿았던 겁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 물질은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빈도가 매우 높은 위험물입니다. 하지만 피부 질환에 걸린 한 근로자가 지난해 3월 외부 기관에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 발병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대우전자는 지난해 1월 발병 사실을 알고도 자체 조사를 한다며 시간만 끌었습니다. 더욱이 피부병에 걸린 근로자들을 공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들도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서 14명이 같은 병에 걸렸는데도 직업병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산재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직업병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근로자보호센터에 오셨고요. 대우전자는 피부병에 걸린 근로자들에게 치료비와 보호장구를 지급했고 화학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립 공정을 변경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역 농협 직원이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농협 측은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조합장의 지인으로 업무 시간이 끝난 객장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6일 오후 6시 26분 전남 광양의 한 농협 CCTV에 찍힌 화면입니다. 1층 창구 앞을 지나던 고객이 친분도 없는 여직원에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며 손으로 하트 모양을 보냅니다. 여직원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한 뒤 나가던 고객은 다시 되돌아와 똑같은 행동과 말을 하고 웃음기 띤 얼굴로 떠납니다. 다시 되돌아와서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똑같은 행동과 말을 또 하였습니다. 고객 업무가 끝난 시간이지만 조합장의 지인이라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농협 측에 가해자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묵살되자 가해자인 고객 60살 김모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도 농협 측이 피해자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를 성적 수치심을 통해서 폭력행위를 한 것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농협은 지난해 10월 한 간부가 출장지에서 하급 직원을 소주병으로 폭행해 말썽이 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열다섯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암 교통사고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의 무허가 인력 알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농촌 일자리 중개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농협. 농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에서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담 직원을 채용하고 구인 수요 조사와 영농 작업반을 채울 작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농가는 노량화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농협에서 올해 시범 사업을 하는데 많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난 2013년 농협이 독자적으로 시작한 농촌 인력 중개센터. 지난해에는 전남에서 시군 연계 사업으로, 올해에는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농번기뿐만 아니라 연중 영농 현장과 도시와 농촌의 구직자를 무료로 연결하는 게 주된 역할. 작업반장이 마을을 돌며 인력을 모으고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는 관행적인 인력 수급 방식과 다릅니다. 농작업자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농작업 중 다치거나 이동 도중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고 교통비, 숙박비도 지원됩니다. 농작업자들이 작업 중이나 또는 이동할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농협에서 농작업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일자리의 안정성에서 효과가 큰 이 사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추, 양파, 마늘 등 수확 시기가 한꺼번에 닥치는 농번기 폭발적인 인력난에 대응하지 못하고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통해 농업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연인원 10만 7천여 명. 중복 인원을 감안하면 5,600여 명이 20일씩 일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10,000평, 20,000평 여기에 하루 인력이 그 한 사람 인력 오는 숫자가 버스 2대, 3대가 옵니다. 그럼 벌써 120명, 150명이 그 한 일터에 오는데. 안전한 농촌 일자리를 채울 인력 확보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에서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이 방호벽을 뚫고 풀숲으로 돌진해 아이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쯤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승용 차량을 추돌한 뒤 방호벽을 뚫고 풀숲으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7명과 인솔자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통학 차량 운전자 67살 김모 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의 한 방적 공장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근로자 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솜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4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간부들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한전 간부가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빛가람 혁신도시 한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4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부서의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전 모 지역 본부의 중간 간부급인 다른 직원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6.13 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로 민영삼 건국대 한양대 특임교수를 확정했습니다. 민 후보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새천년 민주당 부대변인, 정동영 대선 후보 공보 특보를 지냈고 현재 평화당에서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습니다.